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엠프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입니다. 마케터 이상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한 거는 최근에 날씨가 엄청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겨울옷을 막 준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광고가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저를 타겟팅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패션 업종에 대해서 되게 겨울에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패션 업종에 대해서 겨울 메타 광고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크게 이제 저희가 메타 광고니까 메타에 대해서 좀 운영 전략 안녕하세요 창업 오리님. 네, 안녕하세요. 메타 운영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걸 좀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패션 브랜드가 그 메타 광고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왜 메타를 선정했는지. 맞아요. 유튜브 쇼핑도 있고 뭐 네이버도 그쵸.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매체는 많은데 그 중에 왜 패션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왜 패션이라고 생각하세요? 메타 일단은 패션은 다른 광고나 다른 브랜드나 업종에 대해서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이미지적인 전달이 굉장히 중요한 업종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식품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이미지 전달 등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패션은 어쨌든 디자인이 어떻고 핏이 어떻고 색감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사실 정말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이미지 맞아요. 전달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전달해줄 수 있는 매체는 메타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 그러냐면 유튜브는 좀 낫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광고들에 비해서 메타는 전면 노출 형태의 광고이기 때문에 핸드폰에 꽉 차서 보여지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점들이 주목도를 굉장히 끌어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제 메타가 사실 좀 중요하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메타 광고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사람들이 저희가 주로 이제 저희가 타겟하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있는 것도 좀 큰 요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보통 뭐 그냥 이동하면서라든지 주로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를 보면 보통 패션 같은 경우에는 뭐 퇴근하시기 좀 이후나 그쵸. 저녁 시간대가 많은데 그런 시간대에 그냥 쉽게 모바일로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보통 인스타그램 아니면 메타 쪽이다 보니까 그쵸. 접근성도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패션 업종에 대한 광고의 트렌드가 바뀐 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는 항상 온라인 광고를 볼 때 페이지 내부에서 조그맣게 보여지는 광고들을 항상 우리는 봐왔어. 맞아요. 근데 이제 이 광고 형태가 핸드폰에서 꽉 차게 보이는 광고 형태로 이제 좀 트렌드가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트렌드에 따라서 요즘 많이 광고를 하게 되는 게 이 유튜브 쇼츠 형태의 맞아요. 그다음에 틱톡 이런 것처럼 핸드폰에 꽉 차는 풀스크린 뷰로 보여지는 광고들이 요즘 좀 잘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광고 형태로 이용을 하기에 제일 좋은 게 어쨌든 메타이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적인 전달이 중요한 업종이라서 패션은 꼭 메타 광고를 집행을 하시면 좋다로 그렇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왜 메타 광고인가를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지 그럼 음. 뭐 일단 운영적인 부분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메타 광고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패션이란 브랜드는 우리 제품이 얼마나 이쁜지 그 가성비가 뛰어난지 아니면은 조금 돈을 주고서라도 그만큼 이상의 나한테 값어치를 줄 수 있는지를 전달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를 굉장히 늘릴 수 있을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내 옷이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질이 좋은가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뭐 질이 좋지. 또는 우리 옷이 지금 얼마나 할인을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할인율. 뭐 한정 기간 할인 한정 기간 같은 것들도 한정 기간. 이런 것들 비롯해서 지금밖에 살 수 없는 이런 프로모션 내용들을 섞어서 한다든지 프로모션.
뭐 이런. 네, 이런 내용들을 한다든지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적절히 잘 섞여서 잘 적절히 운영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브랜드 상황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이게 다 소재에 다 녹아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징성이나 소구점 같은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추우니까 뭐 겨울에 조금 더 따뜻하다 등의 뭔가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는데 이게 브랜드 인지도랑 합쳐졌을 때 좀 되게 사람들이 신뢰성을 얻기가 좋거든요. 뭐 그냥 우리가 따뜻해요 하는 거라기보다는 우리는 몇 년 전통된 브랜드인데 따뜻해요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게 좋으니까 브랜드 인지도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반 시작하는 브랜드랑 그러면 열심히 요거 기존 브랜드랑. 유형별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러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브랜드 인지도 같은 것들은 보통 우리가 광고 소재가 프로모션 소재가 있고 아니면 뭐 옷이 짱짱하다던가 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 보통 브랜드 인지도 같은 것들은 우리 옷이 얼마나 예쁜가, 맞아요. 우리 패션 제품들이 얼마나 정말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상시적으로 돌릴 만한 소재들이 들어가게 돼요.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거나 네. 아니면 뭔가 가성비가 뛰어나다던가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 이런 부분들이 브랜드 인지도적인 부분들을 올릴 수 있는 광고에 네, 속하게 되는데 이 광고들은 광고 자체로서의 구매 전환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대신에 네이버 광고든 아니면 타 뭐 플랫폼에서든 이 매출 자체를 끌어올리는 역할이에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 브랜드들 중에서 우리의 브랜드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전 플랫폼에서 저희의 매출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형태의 광고가 이 브랜드 인지도적인 광고라고 하고 맞아요. 메타에서는 인지도 광고 유형이라고 해요. 인지도 뭐 광고 아니면 캠페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특별하게 뭐 오늘 뭐 겨울 프로모션이라서 이런 소재를 인지도로 돌리는 것보다는 저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어쨌든 우리 브랜드가 뭐를 상징하고 뭐를 의미하는지를 그렇죠.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시켜주는 게 그쵸, 좋은 그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가지고 결국에 익숙해져서 브랜드 구매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뭐 인지도 캠페인을 할 때 보통 예산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쵸. 0.5% 아니 뭐 1% 정도? 1%뭐 이 정도. 이런 것들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런 거예요 살짝. 나이키는 Just Do It, 될 수도 있죠. Just Do It 이런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뉴발란스 이런 거랑 하면은 뭐 990 시리즈 맞아요. 이런 것들 보여주게 되고 아니 뭐 김연아나 아이유 나와서 그죠. 바람막이 이런 거 보여주고 하는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정리. 그다음에 뭐 퍼트릴 수 있는 소재 활용. 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인지도적인 광고들은 광고의 목표가 보통 도달수 극대화를 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구매가 일어나거나 클릭량을 많이 받는 캠페인이 아니라 단순히 이 광고를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되게 다양한 사람들한테 노출시킬 수 있을 만한 광고가 인지도적인 광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우리는 전원 캠페인을 돌리기에는 네. 뭔가 홈페이지에 대한 유입이 좀 적다거나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 아직 모수가 많이 없다던가 아니면 우리는 홈페이지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좀 체류 시간이나 이런 이탈률에 대한 개선을 조금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트래픽이 필요하다. 이런 트래픽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네? 어떤 걸 하면 트래픽 될까요? 트래픽 캠페인. 캠페인이 필요하게 되겠죠. 광고 캠페인. 아니면 또는 소재의 A/B 테스트가 필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인지도랑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인지도랑 트래픽이랑은 뭐가 좀 다른 걸까요? 인지도적인 것들은 도달수를 극대화하는 게 인지도 광고고 맞아요. 도달. 전체 예산에서 0.5에서 1% 정도, 그러니까 조금 많이 쓰신다 하시면 10% 아래에 그죠. 정말 소액의 예산을 쓰게 되는데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것들은 요거보단 또 많이 쓰게 되는 맞아요. 요거는 링크를 클릭한 사람들의 유입을 늘리는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입을 늘리는 캠페인이라서 요거에 대한 그 광고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뭐 인스타그램 프로필로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웹사이트를 이동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많이 하시는 건 링크 클릭 횟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링크를 더 많이 클릭할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켜주고 그를 위한 캠페인이 트래픽 캠페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A/B 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소재를 쓸 때 바로 그 소재를 전환 캠페인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전환 캠페인보다는 머신러닝이 훨씬 더 빠르기 그렇죠. 때문에 소재에 대한 A/B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머신러닝이 완료된 기준으로 이거는 좀 클릭률이 좋네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B 테스트의 용이. 인지도 광고는 클릭을 받으려고 하는 캠페인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클릭은 발생하게 되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CTR 같은 것들은 패션 브랜드에서 보통 한 0.01에서 0.1 정도가 나와요. 인지도 캠페인에서 0.01에서 0.01에서 한 0.1 정도 1 정도 CTR이 나오고 CTR이 나오고 트래픽 캠페인들은 뭐 1%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반대로 한 20%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천차만별. 소재에 따라서. 근데 패션 브랜드는 그래도 트래픽 캠페인에서 5%는 넘어야 돼요. 최소 이거는 제가 생각한 마지막 마케터에서 기준이 다 다르긴 하지만 제 기준으로서는 5%는 저도 넘어야 한다. 5%는 넘어야 돼요. 이 정도. 그래서 소재가 뭐가 좋고 나쁘냐에 따르는 이 소재를 거르는 기준은 필터링하는 기준은 마케터나 아니면 광고주분 마다 다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CTR은 저는 한 5%는 넘어야 패션에서 조금 승부 볼만하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CVR도 뭐 있긴 하겠지만 뭐 요거는 이제 다른 문제고. 그죠. 어쨌든 트래픽 캠페인은 저희 클릭을 위한 캠페인이니까 그러니까요. 클릭률만 딱 봤을 때는 5% 정도 넘어야 넘어야 좀 된다. 좋은 소재거나 좋은 타겟이다라고 그쵸.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A/B 테스트를 말 그대로 소재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타겟도 충분히 테스트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유사 타겟이나 이런 건 조금 더 쌓여야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디 나이대나 아니면 어디 지역에서 좀 클릭이 많이 일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고 실제로 집행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A/B 테스트는 소재뿐만이 아니라 타겟도 충분히 테스트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환 캠페인이죠. 그렇죠? 이게 좀 핵심이죠. 말 그대로 이제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매출을 위한 캠페인. 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환을 많이 일으키기 위한 캠페인이에요. 예를 들면 회원가입 수를 늘리든지 장바구니 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구매 수량을 늘리든지 또는 상세 페이지를 조회하는 컨텐츠 조회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요것들은 이제 캠페인 상황이나 아니면 광고주 목적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어지간하면은 구매 목적의 캠페인을 쓰시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구매를 목적으로 한 캠페인을 돌렸을 때 생각보다 구매량이 적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안 될 수 안 될 있겠죠. 수 있다면 요거를 이벤트를 상위 이벤트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매가 머신러닝 학습하기에 개수가 모자란다고 하시면 장바구니 장바구니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회원가입이나 상세 페이지 컨텐츠 조회라고 해요. 메타네이즈 이런 것들을 상위 이벤트로 변경하시면 메타 머신러닝이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니 CPA를 훨씬 더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전환 캠페인에서는 보통 어지간하면은 CTR 제가 생각한 패션 업종은 3%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3%. 이것도 정말 최소치. 최소치야. 로아스가 패션 업종 같은 것들은 보통 총 로아스는 한 600%는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600%가 되려면 CTR이 제가 돌려본 결과는 적어도 한 7%에서 8% 정도 나와야 로아스가 한 600 정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너무 싸지 않고 너무 비싸지 않은 적당한 가격대의 브랜드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럴 때 CTR이 한 6에서 한 8% 정도일 때 로아스가 한 600 정도 이상 나오는 거예요. 6에서 한 8% 정도일 때 로아스가 한 600 정도. 이거는 그 구매 평단가나 아니면 마진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목표 로아스가 좀 다르게 하시겠지만 어쨌든 로아스 600 정도를 얻으면은 조금 그래도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잘 나오려면 CTR은 적어도 한 요 정도가 나오는 게 평균치더라 하는 게 요거라고 하시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전환광고를 운영을 하시다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찾아보시다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 지금 저희 전환 캠페인 잘 돌아가니까 ASC 한번 써보자.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한번 써보자. 혹은 저는 지금 이 ASC로만 진행을 하고 있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좀 더 개선을 시킬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가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 더 있어요. ACA도 한번 추가해 주세요. AC요? ACA. AC. 네, ACA도 한번 추가해 주셔서 이게 제가 지금 이 전환 캠페인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완벽하게 정리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제가 패션 브랜드를 조금 하는 입장으로서 마케터로서. 네. 일단 전환 캠페인은 여러 가지를 좀 나눌 수 있어요. 캠페인은 수동 캠페인을 하나 나눌 수가 있고 이런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캠페인이라고 하는 이 ASC라고 부르는 캠페인을 쓸 수가 있고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캠페인 요게 A 플러스 SC라고 하는 캠페인이고요. 네. A 플러스 CA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티지 카탈로그 광고라고 해요. 그래서 저선물과 연결된 아니면 내가 수동으로 등록한 이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광고를 좀 자동으로 돌리게 되는 그죠. 광고가 이제 A 플러스 SC, A 플러스 CA 어드밴티지 카탈로그 광고인데 이것들은 상황에 맞다 좀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요거는 되게 여러 가지 활용법을 알고 있으셔야만 효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보통 수동 전환 캠페인은 장점은 뭐냐면 내가 세그먼트 같은 것들을 좀 자동으로 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리타겟팅 캠페인이라든지 관심사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데모그래픽만 지정을 한다든지 뭐 인구 통계. 네, 인구 통계를 지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노출 지면에 대해서도 내가 지정을 한다든지 그죠. 요런 개별 설정들을 조금 내가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런 수동 전환 캠페인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내가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캠페인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 일단 요거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수동 전환 캠페인의 모수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신규 전환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신러닝은 일주일에 전환 건수 50건이 일어나야만 최적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머신러닝과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캠페인의 머신러닝은 조금 달라요. 맞아요. 50건이 일어나면 머신러닝이 학습된다 만다의 개념은 조금 똑같긴 한데 얘는 타겟 설정이 없어요. 맞아요. 타겟 설정이 없는데 이 타겟을 끌고 오는 방법이 이 머신러닝이 좀 별다른 머신러닝 적용이 되는데 네. 이 개념 자체가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기존에 없는 새로운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수동 전환 캠페인의 모수가 적당히 있어야지만 해당 캠페인이 조금 자기 실력을 발휘한다라고 맞아요, 할까요?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평소에는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돌리시지 않다가 타임 세일이나 아니면 그런 특가 이벤트일 때 잠깐 돌리는 그런 경우. 왜 그러냐면 수동 전환 캠페인들을 모수를 바탕으로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캠페인이 돌아가요. 네. 그러면은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기존에 돌리지 않고 있다가 수동 전환 캠페인만 돌리고 있다가 특가일 때만 예산을 바짝 태워가지고 돌리게 돼요.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은 기존 수동 전환 캠페인의 모수를 끌고 오기 때문에 한 3일 정도는 효과가 엄청나게 잘 나와요. 정말 잘 나와요. 그러다가 이게 조금씩 떨어지다가 유효기간은 총 90일 정도까지 하게 돼요. 최대 90일이 일어나고 최대 90일 정도가 지나면 아니 캠페인이 뭐 너무 박살나거나 그죠. 그런 건 아니긴 한데 무너지긴 네, 하죠, 조금. 조금씩 무너지기 때문에 한 90일이 지나면 새로운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적용을 하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거는 3일 정도 효율이 좋은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캠페인을 이 특성을 이용한 광고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타임 맞아요. 세일이. 근데 반대로 수동 전환 캠페인과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상시적으로 같이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수동 전환 캠페인과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캠페인 간의 예산 분배를 어느 정도 잘 이렇게 나면서 광고를 돌리시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효율이 나게 될 겁니다. 네.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런 게 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어드밴티지 카탈로그 캠페인은 조금 유형이 달라요. 맞아요.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과 일반 수동 캠페인은 캠페인 단에서 설정하는 거예요. 네. 캠페인 단에서 설정하는 거지만
어드밴티지 플러스 카탈로그 캠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소재를 세팅할 때 설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광고 소재. 광고 소재 단을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정한 카탈로그에서 주요한 상품들을 끌고 와서 노출시키고 사람들한테 가장 전환율이 좋은 상품들을 먼저 보여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세트로 광고 그 카탈로그 그룹 형태로 이제 보여주게 돼요. 예를 들면 FW 신상 뭐 묶음 아니면 뭐 아울렛 묶음 신상. 아니면 블랙 프라이데이 기획 상품 A 상품 있고 뭐 B 상품 있고 그렇죠. C 상품 있고 D 상품 있고 네. 이런 형태로 딱 이루어지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카탈로그 형태로 묶어서 이제 제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광고 소재를 일반적으로 만들진 않고 그냥 카탈로그 형태로 썸네일 형태로 노출시키겠다 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가 광고 소재 유형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광고 소재 유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나눌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광고 소재는 유형이 총 보통 한 4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일단은 단일 이미지 또는 단일 동영상 정도. 그다음에 영상. 두 번째가 슬라이드 형태가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컬렉션 유형이 될 것 같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어드밴티지 플러스 카탈로그. 요게 ACA라고 쓸까요? 슬라이드 형태로 노출되는 거예요. 슬라이드 형태로 노출되는 건데 원래 일반적인 슬라이드 캠페인은 내가 슬라이드 유형들을 다 하나하나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업로드해서 설정하는 건데 카탈로그 캠페인은 그냥 내 카탈로그 세트만 연동시켜 놓으면 자동으로 노출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 노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올해 한 6월 정도까지는 컬렉션 유형이 좀 괜찮았어요. 맞아요. 이게 조금 컬렉션 유형이 괜찮았어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메인 이미지 하나가 노출되고 이런 서브 이미지들이 아래쪽에 조금씩 노출되는 형태의 광고 소재 유형인데 예를 들면 블랙 프라이데이 상품이다라고 하는 메인 소재를 쓰고 아래에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된 컬렉션 유형들 이미지들을 보여주게 되면 관련성 있게 노출되기 때문에 전환율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제품들을 좀 더 많이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요거를 많이 썼었는데 근데 이게 조금 넘어왔어요. 요게 단일 이미지에서 여기서 컬렉션 크리에이티브를 추가해서 쓰는 케이스로 바뀌었어요. TV 추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컬렉션은 이미지든 각자의 개별 URL이 별도로 기입이 필요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저희가 다 설정을 했어야 됐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수정도 쉽지 않고 그랬었는데 이제 요거는 단일 이미지나 단일 영상에서 컬렉션 유형의 크리에이티브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카탈로그를 단일 이미지 영상에다 추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기존 컬렉션 유형과 굉장히 흡사하게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카탈로그 세트를 만들어서 이제 등록을 했을 때만 노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맞아요. 같고 요즘은 컬렉션보다는 요걸 굉장히 많이 쓰세요. 컬렉션 크리에이티브. 컬렉션 크리에이티브 추가. 그래서 요렇게 단일 이미지로 푸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요즘 어떤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슬라이드는 조금 별로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울리는 경우도 무조건 있긴 하겠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크게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패션이 뭔가 이제 연속성 있는 사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옷 잔일 자체를 딱딱딱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슬라이드 형태로 보여주기보단 하나의 이미지 컬렉션 형태로 보여주는 게 조금 더 패션 업종에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네요. 기존에서 슬라이드 형태는 하나의 제품을 모델의 다른 컨셉샷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 뒷면은 뒷면 이렇게 생겼고 옆면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그러면 지금은 트렌드가 어떠냐면 이거 너희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들어와서 상세 페이지에서 봐라. 그런 거 아니거나 우리는 최대한 많은 상품들을 노출시키는 거를 좀 위주로 하겠다. 사실 그런 쪽에서도 전환율이 훨씬 더 높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좀 바꿔봤어요. 실제로 컬렉션 유형과 단일 이미지의 컬렉션 크리에이티브를 추가한 경우가 지금 전환율이 굉장히 높은 크리에이티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광고 소재 유형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서 저희가 운영 전략적인 부분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 캠페인 비율간이나 이런 걸 좀 설정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신규랑 아까 전에 기존 브랜드랑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신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지도가 좀 덜할 테니까 그럼 이렇게 신규랑 기존 브랜드는 어떻게 좀 운영을 하면 좋을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 브랜드, 그다음에 기존 브랜드 운영 전략에 대해서 캠페인 뭐 안에 있는 전략들이라고 그럴까요? 신규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캠페인 비율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어떤 캠페인들을 위주로 뭔가 세팅을 해주면 좋을까요? 일단은 인지도 캠페인의 비율이 조금 있기는 해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서 광고 성과를 내는 캠페인은 아니긴 하고 좀 장기간 유지했을 때 한 12주 정도. 네, 이 정도 유지를 했을 때 성과를 보는 캠페인이긴 한데 이게 브랜드 인지도 자체를 올릴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캠페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전환 캠페인도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대신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 비율은 크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브랜드가 신생 브랜드이기 때문에 자사몰에 쌓이는 모수가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다른 광고로 유입되는 캠페인, 다른 광고로서 유입되는 모수에 대한 것도 적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기획을 하거나 하는 과정들이 사실 조금 오판단할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모수 관리 애매. 그래서 요거 전환 캠페인의 비율은 조금 낮추고 한 20-30% 정도로 가져가고 네. 나머지 비율들은 트래픽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브랜드가 푸시하고자 하는 이 소재 뭐라 해야 될까 슬로건이라던가 아니면 아이덴티티라던가 아니면 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충분히 테스트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서 최대한 자사몰에 많은 모수를 끌고 오고 이 중에서 전환이 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이런 테스트하는 기간을 충분히 가지기 위해서 신규 브랜드는 트래픽 캠페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신규 브랜드는 어쨌든 전환 캠페인을 메인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트래픽을 좀 메인으로 두고 인지도 전환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기존 브랜드는 이거랑 좀 다르긴 하겠죠 내용이. 그렇죠. 아까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ASC라든지 ACA도 충분히 활용하실 만하고 그렇죠. 그래서 인지도는 뭐 적당히 뭐 쓰셔도 되고 사실 안 쓰셔도 1% 미만 상관없고요. 뭐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간간히 뭐 프로모션 정도가 있을 그렇죠. 때 그런 정도. 나머지는 사실 전환 캠페인의 비율이 가장 높기야 하죠. 나머지는 전환 캠페인. 전환 캠페인의 비율이 높은데 요거는 일단은 기존 브랜드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리타겟팅 캠페인이 일단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전환 캠페인에서 리타겟팅이 되는 어느 세트가 광고 세트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 수동 전환 캠페인만 돌리시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수동 전환 캠페인 플러스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같이 돌리시는 경우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기존 브랜드의 경우는 매출을 극대화하는 게 사실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환 캠페인의 비율이 가장 높아야 되는 거고 매출을 어떻게 하면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또는 마진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구상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존 브랜드와 신생 브랜드는 이런 식으로 좀 다르다라고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 수동 전환 캠페인과 인지도 캠페인만 상시적으로 돌리고 있다가 이 수동 전환 캠페인에서는 일반적인 전환 캠페인과 리타겟팅 전환 캠페인을 별도로 나눠놨어요.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프로모션이 있을 때만 이제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도입을 해서 쓰게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은 높은 예산을 비중을 부어서 광고 세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광고 세팅을 했을 때 광고 성과는 저는 되게 많이 좋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광고 성과 자체는 거의 한 3배까지도 높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러스는 한 980 정도 나왔어요. 맞아요.
요렇게 돌리시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에 좀 궁극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동 전환이랑 인지도로 뭔가 이제 브랜드 인지도도 높이고 전환도 가져가면서 ASC를 초반에 효율을 최대한 빠르게 뽑아먹을 수 있는 프로모션 기간에만 운영을 하고 여기에만 얘를 투여를 해주면은 수동 전환이랑 ASC에 서로 이제 선순환이 좀 이루어지겠죠. 이러면서 로아스를 좀 끌어올릴 수 있다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요즘에 좀 핫한 내용이긴 한데 요거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메타 쪽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유튜브 쇼핑 관련. 요거는 좀 어떤 내용일까요? 유튜브 쇼핑. 요즘 카페24에 대해서 조금 많이 핫한 경우가 많아요. 카페24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유튜브와 연동을 해가지고 자사 이 카탈로그 제품들을 유튜브 더보기란에 표시가 되는 광고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광고는 아니고 연동해서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보통 제일 많이 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요리하시는 분들이 자기 사이트들을 자기 마켓들을 맞아요. 이제 맞아요. 연동을 하셔가지고 자기 제품들을 노출시키신다든지 뭐 쇼츠 같은 거 보면 가끔 이제 여기 뜨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다 그런 유튜브 경우들. 쇼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해야 될까 개그 채널 뭐 스케치 코미디 같은 채널에서 자기에 대한 굿즈나 굿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영상 하단에 노출시켜가지고 뭐 보여주게 하는 것들. 그래서 이거를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저는 쇼박스라고 봐요. 쇼박스라고 하는 스케치 코미디 채널이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단에 PC 기준으로 하단에 보시면은 티셔츠 사이트에서 그 쇼박스와 관련된 굿즈 상품들을 맞아요. 이제 보여주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구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해놓는데 요것들이 굉장히 좀 히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나왔던 굉장히 주요한 정보 중에 하나는 이거 유튜버 이름 언급해도 되나요? 뭐 방송인데요. 네, 쇼박스는 뭐 그 유튜브 아니에요? 참PD 같은 아,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켓을 다른 걸 운영하고 계신데 이렇게 연동을 해서 쓰시는 경우에 지금 작년 매출이 150억이 넘었다고 하시거든요. 뭐 150억 정도. 그리고 올해는 한 200억이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게 카페24를 이용한 유튜브 쇼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그 노빠꾸 탁지원 그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PPL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영상이 시작이 돼요. 맞아요. 그 제품들이 영상 더보기란에 이게 표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구매 전환율이 12%가 넘는다. 우리가 보통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전환율이 1%만 돼도 정말 네, 엄청 잘 나오는 거.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해당 채널에서의 구매 전환율이 12%가 된다고 하면서 이게 좀 되게 핫했었거든요. 마케터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패션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유튜브 쇼핑과 굉장히 잘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거죠? 일단 카페24를 쓰셔야 돼요. 조건. 카페24를 쓰면서 유튜브 영상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브랜드의 경우에만 해당돼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 영상에 우리 제품을 노출해도 상관없고 그죠. 그런 상관없고 어쨌든 그렇게 노출해도 되는데 어쨌든 유튜브 영상을 잘 활용하는 브랜드여야 된다. 이게 온드미디어여도 사실 괜찮지만 그냥 제3자의 언드미디어 채널에 연결해도 사실 상관없는 그죠.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환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즘 마케터나 아니면 요즘 광고주들은 이런 케이스를 많이 활용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최근에 또 봤는데 유튜브 쇼핑 말고 네이버 쇼핑에서 좀 핫한 영역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네이버를 뒤에다가 띄워놓고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네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에서 요즘에 좀 핫한 지면 지금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저는 예전부터 그냥 이거는 꾸준하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 네이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하단에 열어다 보시면 네. 요 영역 보이시나요? 쇼핑이요. 지금? 네. 쇼핑 이게 이름이 조금 바뀌긴 하는데 지금 쇼핑 블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것들은 클릭하시면은
요거를 설정한 사이트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네. 보통 남자분들에 대한 제품들이 이동되지는 않고요. 보통 여자 제품들이 많이 여성 패션.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일주일 동안 보장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CPP 방식이요. 한 300만 원에서부터 800만 원 사이를 입찰을 해서 한 주간 부킹을 하고 성공하면 한 주간 고정적으로 여기 노출되는 상품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전환율이 높은 매체는 사실 아니에요. 네네. 근데 요거는 트래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리타겟팅 캠페인과 연동을 해서 굉장히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광고 매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요거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 케이스가 GDN 그리고 디맨드젠 그죠. 요 형태를 같이 활용해서 쓰게 된다. 그래서 리타겟팅 캠페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요거 캠페인들은 여기 사이트들은 사실 거의 다 자사몰일 경우에 제가 하시는 한번 게 좋죠. 볼까요? 거의 다 리타겟팅 캠페인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자사몰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 자사몰이죠. 다 자사몰. 다 자사몰이고. 자사몰이죠.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 경우에는 보통 GFA 카탈로그 형태의 광고를 그죠. 도입을 해서 리타겟팅 캠페인 모수를 활용하게 돼요.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자사몰인 경우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 캠페인들을 진행을 하는 거는 리타겟팅을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그냥 자사몰이냐 스마트 스토어냐만 그쵸.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자사몰이 어쨌든 여러 매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맞아요. 보니까 자사몰로 이렇게 쇼핑 블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뭔가 이제 핫한 지면들에 대해서도 한번 쭉 소개도 시켜드린 것 같은데 또 뭔가 이제 좀 저희가 또 얘기해드릴 만한 마지막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약간 마무리 포인트?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마케터가 이런 말 해도 되나? 패션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도 특히 다 더 심한 게 뭐냐면 이 브랜드가 운빨이 있어요. 진짜 예를 들면 내 브랜드의 제품이 연예인 누가 입고 나왔다. 네, 갑자기 신었대. 갑자기 신었대. 미니진데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그 줄무늬 옷이 그냥 품절이 되고 그쵸, 모자가 그쵸. 품절이 그쵸, 되고 이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운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때도 엄청 유명했잖아요. 그 누구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립밥을 바르고 나왔는데 그 립밥이 그 다음 날 완전 품절됐고 그런 운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사실 좀 크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운이 아니라 이제 실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터를 통해서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보긴 하지만 운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드리는 거는 이런 실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운을 왔을 때 이제 배도 같이 노를 또 저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매진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이용한 소재를 또 기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이게 트래픽이 엄청 많이 올렸을 테니까 리타겟팅을 어떻게 쓴다든지 하는 이런 뭐 운을 실력으로 맞아요. 이런 브랜드들은 한 번씩 이런 상황들이 와요. 근데 이거 상황일 때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 거는 이제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를 잘 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1분 정도 이제 잠깐 기다려 보고 네네. 이제 오늘 더 질문 없으면은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그리고 슬슬해야 좀 늦긴 했죠. 제가 옷을 좀 늦게 산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겨울 브랜드들이 다 나와서 이제 프로모션 각자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요게 뭐 네이버 쇼핑 아니면은 뭐 메타 여러 가지 지면이 있는데 각자 지면의 좀 특징들을 좀 파악을 하고 이거에 맞게 좀 집행을 하실 경우에 조금 더 효과가 잘 들어올 수 있다. 그 중에서는 저희는 메타를 좀 권장을 드린다라고.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시즌에서 광고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게 뭔가 광고를 할 만한 건덕지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뭐 FW 신상 아니면은 작년 FW 아울렛 아니면 뭐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면 크리스마스 아니면 신년 맞이 크리스마스, 연말 맞이 연말, 연초. 어쨌든 패션 브랜드 같은 것들은 이런 마케팅에 있어서 프로모션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아요. 정말 생각하는데 지금 시즌이 프로모션 기획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푸시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심지어 겨울 상품들은 여름에 비해서 객단가도 높다 보니까 그죠. 성과 자체도 크게 많이 얻을 수 있으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즌이 굉장히 푸시할 만한 타이밍이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아무래도 좀 늦어가지고 다 질문이 안 네. 나올 것 같아서 인사하고 마무리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피클로 마케터 이정우였습니다. 네, 이상민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